자, 요번 시간에는 먹선 펜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2부 정도로 될지도 모르겠고요. 사용법을 전부 보여드리기는 좀 빡실 것 같아서, 자, 우선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 보죠. 먹선 펜들은 종류가 되게 많죠. 반다이에서 나온 제품만 해도 제가 아는 게 대략 한 7, 8가지 정도? 사실 하나만 있어도 되긴 돼요. 하나만 있어도 되긴 되는데 왜 종류가 이렇게 많아졌는지, 예전엔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사실 그런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파고들면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어서 본인이 적당히 타협을 하시는 게 역시 정신건강에 좋지 않을까. 우선 크게 분류를 해보죠. 이쪽은 그려넣는 먹선 펜 타입들이고요. 이쪽은 흘려넣는 방식. 요거는 수성 제품, 끝이 붓펜식으로 되어 있죠. 요거는 정말 급하게 간단 마카가 없는데 먹선을 넣어야 될다 할 경우에 시중에 파는 유성 네임펜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도 경우에 따라 쓸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놨습니다. 자, 그리고 요런 에나멜로 된, 에나멜이 희석된 이런 먹선 도료가 최근에 나오기 시작했죠. 뭐 최근도 아니지만 몇 년 됐죠. 저 어릴 땐 이런 거 없었습니다. 자, 우선 보시면은, 자, 요런 펜 타입이 있죠. 아이고. 자, 이렇게 우선 펜 타입 제품들이 있습니다. 펜 타입 제품들 보시면은, 자, 검정색, 브라운색, 그레이색이 있죠. 블랙, 브라운, 그레이. 네, 요런 식으로 세 가지 제품이 있는데, 자, 끝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가는 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형 표면에 직접 글이라는 뜻이죠. 얘네들도 그냥 유성 네임펜이기 때문에 유성 매직의 일종입니다. 가늘게 나왔을 뿐이지. 물체 표면에 직접 그려버리시면 됩니다. 가장 사용이 편리한 대표적인 제품들이죠. 색깔이 구분된 이유는 좀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빨리빨리. 자, 그리고 얘네들 같은 경우는 아까보다 조금 두껍죠. 조금 두껍지만 색깔은 동일합니다. 헷갈린다. 블랙, 브라운, 그레이, 이런 식으로 세 가지 제품이 있죠. 얘네들은 보시면은 가는 펜은 아닙니다. 끝이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조금 두꺼운 펜 타입으로 되어 있는데, 네, 이따가 사용법은 보여드리겠습니다. 얘는 흘려 넣는 방식의 먹선 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이 있죠. 이 제품은 수성으로 된 건담 먹선 펜입니다. 사용 빈도가 이렇게 높진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좀 특이한 게 이 끝부분을 보시면은 이 붓펜 타입으로 돼 있어요. 끝에 이 스펀지 같은 식으로 돼 있어서 먼지가 보이냐? 끝이 신축성 있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일단 수성이라는 제품이죠. 유일하게 먹선 펜 중에 수성으로 된 제품입니다. 왜 수성이 필요한지도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 제품들을 보시면은, 네, 아까 말씀드린 그냥 시중에 파는 네임펜들, 성분은 거의 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제품은 타미야라는 회사에서 나온 흘려 넣는, 네, 에나멜을 희석한 그런 제품입니다. 바르기 쉽게 묽고 끝부분이 이렇게 가는 브러쉬로 되어 있어서 역시 흘려 넣는 방식으로 사용하게 되고요. 이 펜 제품들과는 다르게 이 제품은 에나멜 성분입니다. 더 잘 녹아요. 에나멜 신화에 잘 녹고, 얘네들은 사실 에나멜 신화에 잘 녹질 않습니다. 약간 라카 계열 유성 매직들은 라카에 잘 녹습니다. 정확히는
하지만 에나멜 신라에도 안 녹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우선 펜타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죠. 펜타입 사용법은 이렇습니다. 펜타입 블랙이에요. 가장 기본이죠. 펜타입 블랙은 그냥 패널 라인이 있을 때 패널 라인에다가 직접 이렇게 그리시면 끝납니다. 이렇게 짠 그리면 끝이에요. 근데 종류가 여러 가지였죠. 자, 근데 검은색으로 흰색 플라스틱에 먹선을 넣었는데 이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건 개인 취향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냥 블랙을 넣는 걸 좋아해요. 하지만 블랙이 너무 강하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의 아까 회색 제품이 있었죠. 요걸로 한번 그려보죠. 요 반대쪽은 아무래도 잉크가 조금 더 회색이다 보니까 조금 더 흐리게 나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차이가 이렇게 보시면은 차이가 느껴지시죠? 조금 더 흐리게 들어간 걸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흐리게 넣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은 너무 작은 모형에 라인이 너무 강하게 들어가 버리면은 이렇게 안 보이냐? 너무 작은 모형에 라인이 강하게 보이면은 좀 너무 튀어요. 선들이 라인이 너무 튀어서 애들이 좀 스케일감이라 그러죠. 좀 작아 보이는 그런 일종의 착시 효과라고 해야 될까요? 작아 보이는 그런 효과를 줄 수가 있어요. 좀 자연스럽지가 않은 거죠. 일종의 이 면의 흐름을 덩어리를 이 라인이 너무 강해서 덩어리를 다 쪼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큰 덩어리가 너무 안 보이는 그런 안 좋은 현상이 있기 때문에 살짝 이런 회색으로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흰색 같은 경우가 너무 라인이 튀면은 좀 어색하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이건 개인 취향에 맞게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브라운색이 있었죠. 이건 어디다 쓰느냐? 자, 이렇게 노란 부품들이 있죠. 부품에다가 하긴 좀 그러네. 마땅히 없네요. 자, 이 노란 부품에 예를 들어 이 게이트 부분이 파츠라고 생각합시다. 자, 이렇게 선을 넣으면은 이 노란색이 조금 진해지는 느낌이 있죠. 방금 말씀드린 대로 너무 강해 보일까봐 사용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그냥 블랙으로, 저는 그냥 솔직히 귀찮아서 블랙으로 다 해버리는데, 자, 이렇게 블랙으로 넣었을 경우에는 좀 세다고 볼 수 있죠. 라인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역시 좀 덩어리를 깨먹는 경우가 있어요. 조금 자연스러워 보이지 않는다랄까요? 그래서 이렇게 브라운색이 존재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을 수정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실수를 한번 닦아서 지워야겠죠? 자, 이 신너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라카 신나라는 게 있고, 라카 신나와 에나멜 신나라는 게 있습니다. 이쪽이 에나멜 신나죠? 원래 네임펜은, 원래 먹선펜은 라카로 지우는 게 사실은 맞아요. 속성으로 따지면은 라카로 면봉에 묻혀서 닦으면 닦입니다. 자, 이 부분 보시면은 한번 지워보죠. 면봉에 라카를 묻혀서 이렇게 닦으면은 그냥 닦입니다. 자, 깔끔하게 닦였죠.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너무 잘 닦여 나가는 게 문제가 되기도 해요. 자,
하지만 에나멜 신나를 이용해서 닦는다고 해도 잘 안 닦이긴 하지만 빡빡 문지르면 역시 닦입니다. 자, 보시면은 이쪽에 검은색 부분, 이쪽을 한번 닦아보죠. 근데 깨끗하게 닦아낼 때는 라카 신나를 사용해야 됩니다, 사실. 하지만 이렇게 에나멜 신나를 이용해서 먹선을 닦아야 될 때가 어쩔 때가 있냐면, 자, 예를 들어 먹선을 이렇게 넣고 난 너무 깨끗하게 닦아내고 싶지 않다라고 할 때가 있을 거예요. 두 가지를 비교해 보죠. 뭔가 얇은 먹선을 남겨두고 싶을 때가 반드시 있어요. 건프라를 만들다가 보면은 가는 패널 라인 같은 경우도 좀 그런데, 그냥 넣으면은 너무 두껍게 이 라인이 생기기 때문에 이걸 한번 닦아내야지 가늘고 깔끔한 먹선이 남게 됩니다. 자, 요 13번 같은 경우를 한번 보죠. 라카신나를 묻힌 면봉으로 닦아내다 보면은 나는 좀 더 남기고 싶은데 너무 잘 닦여 나가 버려요. 이런 식으로 홀라당 닦여 버립니다. 이거 이제 라카 속성이 더 강해서 화학적 성질 때문에 더 홀라당 벗겨 버리는 건데, 이러고 싶지가 않다라고 할 때 에나멜 신나를 사용하면은 이렇게 좀 빡빡 문지르긴 해야 되지만 오히려 덕분에 빡빡 문지르도 잘 안 닦여 나가요. 그리고 너무 쉽게 잘 안 닦여 나가다 보니까 너무 쉽게 훌러덩 먹선이 너무 쉽게 닦여 나가는 걸 오히려 예방해 주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자연스러운 얼룩이 생기게 됩니다. 잘 안 보이네. 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냥 여유있게 문질러도 먹선이 조금씩 닦여 나가기 때문에 오히려 도움을 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역시 라카 신나를 쓰느냐 에나멜 신나를 쓰느냐는 그때그때 판단에 맞게 사용하시면 돼요. 자, 이쪽에서도 한번 테스트를 해볼까요? 자, 라카 신나를 묻힌 면봉으로 닦으면 여기 쉽게 잘 닦이긴 하죠. 되게 쉽게 닦이긴 하는데 너무 잘 닦여서 문제가 오히려 생겨요. 물론 이게 뭐 숙련된 사람들은 잘 할지도 모르지만 너무 강해요. 자, 표면에 아직 얼룩이 남았는데 닦이긴 닦이는데 닦다 보면은 이게 다 날아가 버리죠. 먹선이 점점.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초반에 너무 먹선이 많아서 먹선이 너무 지저분해서 그거를 이렇게 좀 많이 닦아내야 될 일이 있다 라고 할 때는 라카신나로 먼저 크게 닦아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얼룩들은 에나멜 신나를 이용해서 빡빡 문지르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좀 불안하시면은 아예 그냥 에나멜 신나만 사용하세요. 그게 안전빵입니다. 자, 하지만 또 이런 게 있어요. 이 회색 먹선펜 같은 경우는 어두운 색 부품에는 사실 효과가 없다는 거죠. 너무 흐리게 나오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회색 부품에다가 제가 이렇게 먹선을 그린다고 쳐봅시다. 자, 이렇게 하면 너무 흐려서 이게
잘 눈에 안 띄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회색 부품에다가는 이렇게 블랙이죠. 네, 회색 부품엔 이렇게 블랙으로 된 라인 마카를 이용해서 이렇게 선을 넣는 것이 보통입니다. 자, 이렇게 회색에는 좀 자연스럽게 어두워지는 것처럼 보이겠죠, 블랙이. 뭐 이 또한 취향입니다. 그냥 본인이 원하시는 거, 본인이 멋지다고 생각되는 걸 사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역시 완전히 닦아내고 싶다라고 할 때는 라카 신나를 이용해서 닦아내시면 이렇게 잉크가 거의 홀라당 벗겨집니다. 자, 깨끗하게 닦여버렸죠. 자, 이번에는 자, 이렇게 흘려넣는 방식의 마카펜을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기본적인 사용 방식은 비슷하고요. 운용 방식은 똑같지만, 자, 다른 게 얘는 이렇게 누르면 잉크가 흘러나옵니다. 아예. 그래서 한 번씩만 이렇게 찍어주면은 알아서 선을 타고 들어갑니다. 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 게, 자, 이렇게 그레이색이 있죠. 그레이색 흘려넣는 먹선 마카는 마찬가지로 잉크가 흐리게 나옵니다. 너무 흐려서 보이지도 않네. 자, 이런 식으로 흐린 잉크가 나오기 때문에 흰색 플라스틱에 사용하기에 적당하다고 볼 수 있죠. 저는 그냥 귀찮아서 블랙으로 다 하긴 합니다. 근데 블랙으로 하기가 싫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회색 제품을 사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네, 브라운색 제품 같은 경우는 아까랑 똑같이 네, 이런 식으로 브라운색 제품은 노란색 파츠에다가 사용하면은 블랙으로 할 때보다는 조금 더 네, 좀 자연스러운 먹선을 넣을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닦아내는 방식은 뭐 동일합니다. 아까랑 속성과 비슷하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닦아내시려면은 에나멜 신나를 사용하세요. 그냥 여유있게 닦으셔도 네, 홀라당 닦여 나가진 않습니다. 이게 잉크가 조금 덜 마른 상태에서 했더니 좀 많이 닦여 나가긴 했는데, 닦이는 강도를 조절하면서 닦아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역시 본인한테 편한 걸 사용하시면 됩니다. 회색은 잉크가 좀 마르기 전에 제가 닦아버렸더니 이게 홀라당 닦여버렸네. 딱 살짝. 이것도 이 회색 잉크가 이 희석이 돼 있어서 그런지 이거 좀 잘 닦이네요. 에나멜로 닦는데도. 자, 이런 식으로 놓고 보면은 자, 보시면은 네, 이쪽에 회색으로 된 흘려넣기 먹선을 사용한 부분은 되게 좀 부드럽게 들어갔죠, 먹선 자체가. 그리고 블랙을 사용한 부분은 되게 강하게 들어갔어요. 이런 것도 역시 취향에 따라서 선택해 쓰시면 됩니다. 자, 노란색 부분도 이렇게 닦으면은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명암이 살짝 들어간 것처럼 이렇게 포인트가 강조가 되죠. 먹선이 들어가게 됩니다. 블랙으로 한 거보다는 아무래도 조금 부드럽게 들어가죠. 브라운색을 사용하면. 라카신나로는 이렇게 닦기가 솔직히 좀 쉽지 않습니다. 진짜 홀랑 벗겨져 버립니다. 자, 그럼 요번에는 자, 이 수성으로 된 제품 요걸 한번 써보죠. 말씀드린 대로 끝이 붓펜 타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미세한 틈에도 잘 칠이 됩니다. 가는 틈으로 잘 흘러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단점이 있어요. 이 제품 자체가 수성이기 때문에 플라스틱 표면에 그렇게 잘 붙질 않습니다. 그리고 너무 쉽게 닦여 나가 버려요. 그래서 사실 이 제품은 어떤 식에 사용하면 좋냐면 무광 탑코트를 뿌린 후에 사용하거나, 사실 그 용도보다도 가장 효과적인 사용 방법은 우선 닦아보죠. 얘 같은 경우는 물을 묻혀 닦아도 되지만 그냥 면봉으로 닦아도 닦입니다. 수성 제품이기 때문에 그냥 쉽게 닦여 나가요. 문지르기만 해도. 자, 다만 이제 이 제품이 좀 진가를 발휘하는 건 기본 플라스틱 위에 사용하는 건 사실 별로 의미가 없고요. 유성 제품을 사용하는 게 훨씬 좋기 때문에. 다만 이제 이 수성 제품이 필요한 이유는 밑칠이 에나멜로 된 부품 위에 먹선을 넣을 때는 이 수성 제품을 사용하면은 먹선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유성 제품들은 에나멜이나 라카도 마찬가지예요. 도색이 된 제품 위에 유성으로 된 먹선을 사용하시면은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요거죠. 흘려넣기 방식. 주로 이제 라카로 도색된 도료 위에 사용해도 전혀 지장이 없고요. 그리고 알코올 계열이라 그러긴 하는데 간담 페인트 마카 위에 이 제품을 사용해도 사용이 가능은 합니다. 간담 마카 자체가 알코올 계열 마카이기 때문에 에나멜 신나에 쉽게 녹진 않아요. 그래서 간담 마카로 도색한 부품 위에 먹선을 넣으실 때 이 제품을 써도 됩니다. 이 제품은 이렇게 붓 타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흘려 넣으시면 돼요. 흘려 넣는 간담 마카랑 비슷합니다. 이렇게 그냥 툭툭툭 흘려 넣으시면 알아서 타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검은색이라고 했지만서도 실제로 좀 묽어요, 많이. 흘려 넣는 간담 마카로 넣는 것보다는 되게 묽습니다. 블랙이라고 하는데도. 그리고 요걸 닦아낼 때는 당연히 에나멜 신나를 사용합니다. 라카 신나는 사용할 필요가 없고요. 에나멜 신나를 이용해서 닦아주시면은 쉽게 닦여 나갑니다. 자, 이렇게 살살 닦아도 쉽게 닦여 버립니다. 되게 흐리게 남죠. 이 도료 자체가 좀 묽어서 그렇게 진하게 남진 않습니다. 이런 흰색 부품에 칠해도 그렇게 진하게 검은색으로 남진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회색 제품도 판매는 하고 있습니다. 브라운색 제품도 팔고 있고요. 그리고 이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은 이거죠. 건프라가 조립 후에 흘려넣는 방식의 이런 제품을 사용해서 막 흘려넣다 보면 부품이 깨져요. 그 부품이 이제 힘이 받는 부분이 균열이 가면서 깨져버리는데 이 화학적 성질 때문에. 그래서 그게 귀찮을 땐 아예 이렇게 미리 러너 상태에서 그냥 미리 먹선을 다 넣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붓으로 툭툭툭툭 찍어가지고
되게 빠르게 먹선을 넣을 수 있겠죠. 막 흘러 들어가니까. 이렇게 해놓고 그냥 네, 이렇게 런너 상태에 있을 때 아예 먹선 작업을 다 끝내버리는 게 훨씬 더 편하기도 하고 네, 안전한 방법입니다. 부품이 깨질 일은 없어요. 조립 후에는 흘려넣는 먹선을 갖다 사용하실 때는 되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품이 박살날 수가 있어요. 런너 상태에서 모든 먹선 작업을 끝낸 후에 조립하시면 되게 안전하고 좀 시간을 많이 단축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이런 작업을 할 때 가장 편하고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품이 어떻게 보면 이 제품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제품은 침전물이 있기 때문에 항상 사용 전에 여기 좀 흔들어서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간단 마카 살 돈이 없다, 정말 헝그리하다 라고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일반 문구점에서 파는 네임펜입니다. 아마 라인 방식의 간단 마카랑 같은 성분인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단점이 뭐냐면 펜 끝이 가늘지가 않아요. 간단 마카처럼 반다이 제품은 먹선 넣기에 이제 특화시켜서 펜 끝이 엄청 가늘게 나오는데 이 제품들은 이렇게 가늘진 않습니다. 아시겠지만 일반적인 네임펜들은 이렇게 두껍죠. 최근에는 이런 제품도 나왔는데 트윈팁입니다. 앞쪽은 겁내 두껍고 뒤쪽은 나름 가늘어요. 나름 가늘지만 먹선을 다 넣을 수 있을 정도로 가늘진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용하면은 먹선을 제대로 많이 못 넣을 거예요. 자, 이렇게 간단 마카랑 비교해 보면은 자, 요 사이즈가 차이가 있는 게 보이시죠? 네, 요 정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실 건담처럼 가는 이런 패널 라인에 선을 넣기에는 좀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하지만 이제 이 제품의 가장 장점이라면 저도 가끔 이 제품을 쓰는 이유가 뭐냐면 부분적으로 조그만 부분을 검은색으로 도색하기 귀찮을 때 그럴 때 이 제품 두꺼운 부분으로 이용하면 이게 사실 유성 매직이라서 이렇게 블랙으로 완벽하게 색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굳이 에나멜 붓도색을 안 해도 이렇게 쉽게 칠할 수 있다는 것도 꽤나 장점이죠. 펜 가격 자체도 저렴하고. 그리고 이제 먹선을 넣는다 라고 치면은 이렇게 넣을 수도 있고 숫자가 보기가 편하니까 가는 쪽 펜 가는 쪽으로 이렇게 해도 기본적으로 좀 많이 두껍게 나와요. 펜 끝이 반다이 제품에 비해서는 두껍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좀 떡칠이 됩니다. 역시 이 제품도 마찬가지로 라카 신나로 문지르면은 이렇게 홀랑 닦여 나가요. 완전히 닦아내실 필요가 있을 때는 라카 신나를 이용해서 이렇게 닦아 버리시고요. 하지만 이제 에나멜 신나를 사용하면은 이런 식으로 역시 조금씩 닦여 나가면서 좀 깔끔한 먹선을 얻어낼 수 있어요.
이게 평면이면 더 잘 닦이는데 지금은 좀 엄한 부분을 닦고 있어서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자, 요 정도만 해보죠. 자, 요런 식으로 선명하게 먹선이 나오죠. 자, 요런 식으로 시중에 파는 네임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 끝났죠. 더 있나? 네. 대충 요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료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실 이 펜들의 화학적 성질이랑 이 도료와의 화학적 이 충돌 부분을 갖다 이해하는 게 가장 이제 활용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은 좀 내용이 복잡하니까 제가 나중에 이제 도표를 그려서 다음번 강좌 시간에 한번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는 오늘 말씀드린 것만 잘 응용하셔도 일반 건프라 제작에는 큰 문제가 없으실 거예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많이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벙커프라는 앞으로도 재밌는 강좌를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